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자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막대한 코로나 경기 불량금 등 상당 부분을 법인세 증세로 충당할 예정인데 다른 나라에도 증세를 유도하면서 다국적 사업을 하는 미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의 법인을 설립해놓고 납세액을 줄이려 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법인세 인상 계획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증세가 요구되고 부동산 관련 과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법인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중앙,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846조 9천억까지 늘어났으며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7,8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1억 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국내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가격의 차이가 커지면서 과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시정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3대 지수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강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기분 좋게 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도 역시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장중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 그래서 현재 코스피만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상승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코인 시장까지 투자 심리가 확대되면서 오늘은 보험 업종과 금융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마감 때까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각 객장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수급 주체 중에서 외국인만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수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수세를 주도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등으로 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EM텍, LNF, PSK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도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LG 디스플레이, 카카오, 현대제철로에, 코스닥 시장에선 LNF, 컴투스, PSK 홀딩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종목 중에 저도 오늘 카카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전일 미증시의 흐름과 유사한 사항도 있지만 좀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지표와 그리고 금리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 시장에서 특히 IT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업종의 강세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3월 ISM 비제조업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63.7을 기록했는데 일단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수치라는 점, 그리고 예상치가 약 59 정도였다라는 점에서 좀 서프라이즈한 지수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이 계속 1.7%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도리어 국채금리의 안정적인 흐름이다라는 점에서 전일 미증시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선 IT 업종 일부 종목과 플랫폼 업종,
카카오, 네이버의 강세가 오늘 시장에서 단연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외 이슈가 또 붙으면서 가상화폐 상승 등에 따른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상승 등과 더불어서 이 플랫폼 업종의 상승도 같이 시장에서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시장은 순환매라든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강세라든가 향후 주가 흐름은 계속적으로 관심 둘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하반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의 이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3조 원대 밸류에 이제 구글로부터 투자를 받은 점 등과 더불어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상승 등과 더불어 카카오 역시도 이 가상화폐 관련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두나무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그 수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카카오의 그 매수세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역시도 사업 가치라든가 커머스 상장 그리고 쿠팡 관련한 기대감 거기에 더불어 가상화폐 관련한 보유 자산에 대한 이런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관점도 네이버 주가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염두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언급해 주셨고요. 우리 시장에서 차별화 장세 나타나고 있는 점 잘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정리해드리고요.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려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바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0.14% 상승한 3,12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4포인트 상승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네, 현재 0.31% 하락한 96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포인트 하락세입니다. 다음 수급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후 들면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은 521억 원 매수, 외국인은 3,81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4,071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홀로 사주고 있습니다. 2,469억 원 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파는데요. 기관은 383억 원, 외국인은 1,697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네, 다음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IT 대표주, 인터넷 대표주, 가상화폐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5G, 2차 전지 대표주가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IT 대표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LG전자가 현재 3.56%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모바일 사업부 철수 이슈에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0.35% 상승한 8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0.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대표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IT 공룡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판 빅테크,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상승세 나타냅니다. 이 카카오는 다음 주 액면 분할을 앞두고 강세를 더했습니다. 6일 연속 강세 보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카카오 7.37% 상승한 5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2.65% 상승한 3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나무의 뉴욕 증시 상장 이슈에 두나무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세 보입니다. TS 인베스트먼트 현재 25.21% 상승한 8,7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 상한가 기록해서 현재가 6,500원에 거래됩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G 관련주들 하락세 나타내는데요. 자, LG화학에서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이 현재 1.10% 하락한 8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 2.14% 하락한 64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소송전에서 자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현재 1.08% 하락한 2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5G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솔리드가 13.45% 하락한 7,66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540억 원 유상증자 결정에 오늘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KMW 3%의 약세, 다산네트워크스 3% 약세, 옵티시스까지 5%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르페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현재 21% 상승한 1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택시장 호조의 원유값 상승으로 페인트 관련주들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이 보유 비중을 확대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견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견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24.4%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종목들이죠.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에이텍TN 웹젠 삼성출판사 다음에 또 좋은 종목 덱스터, 오스템, 네이버, SNK 소개해드립니다. 덱스터가 15.9% 수익 냈었고요. 네이버가 17.7%, SNK가 15.2% 수익 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면 세우글로벌 광전자, 대유 에이팅은 손절가 터치 짧게 잡아서 이렇게 바로 나왔었고요.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수익 내줬었고 TS 인베스트먼트 오늘도 정말 잘 가더라고요. 24.2% 수익 내줬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우성사료 빠른 시간 내에 16.6%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IHQ가 12.5%, 포트 제외되면서 이 정도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도 괜찮은 흐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성파워텍이 어제였죠. 12.7%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총 5종목 담겨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보리형제약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토비스가 3% 수익 구간이고 어제 편입된 M게임이 1.7% 수익 내주고 있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바로 받아봐야겠죠?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도너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 오늘 조정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상승 추세 계속 살려놓은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흐름 매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되면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반도체 섹터들 좀 오늘 살짝 신고가 어저께 신고가 갱신하고 오늘 누린 종목들 아마 내일 좀 시세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좋다 보니까 메디포스트나 이제 저희 도너리포트 종목들도 현재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 흐름을 쭉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20선 부근에서의 눌림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선 20선이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지금 5일선 위에서의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추세 저항 자리를 오늘 고점 구간이 딱 저 라인인데요.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전고점 한 38,0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제 생각에는 내일쯤 해서 이 추세 저항을 갭으로 뚫어준다고 하면 아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해서 음봉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 32,000원 정도의 이 저항 자리는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매수 가능하다라고 신규로 접근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신규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엠브레인 보시면 상승 추세를 계속 이렇게 쭉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대 하단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저께 이제 5일선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좀 잡힌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상승 출발하면서 출발은 굉장히 좋았는데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와 함께 좀 눌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오늘 코스피보다는 조정이 조금 강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시장이 이제 확 무너지거나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추세선 지켜주는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이대로 한번 보유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내일 정도 시가 상승 출발하면서 21선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 돌파해 준다면 바로 전 고점 부분인 9,250원이라든지 70원이라든지 그 정도까지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기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강하게 상승이 만들어지면 뚫고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다음 종은 보령제약입니다. 자, 보령제약이 지금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시세 크게 나오고 나서 박스권 흐름으로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면 21선을 살짝 이탈시켜 놓고 5일선 위로 주가는 올라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게 되면 지금 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된 선인데 딱 요번에 저점 구간을 여기서 지지를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음봉이었다가 양봉으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종가의 뭐 21선 부근의 저항을 뭐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가 두 종목 다 이제 IPO를 자회사 두 곳에 대한 IPO를 이제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뭐 26,600원, 제가 이제 손절가 23,300원 정도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상황인데요.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결국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관련 종목들 중에서 IPO 관련주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이제 저희 두노리포트에서 TS 인베스먼트 진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를 이제 한번 먹고 나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크래프톤 IPO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던 종목인데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보령제약이 뭐 저렇게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제가 끌고 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상한가 한 방 정도 그 정도까지는 만약에 이제 도노리포트가 아니었다면 끌고 갔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보령제약도 지금 자회사 두 곳입니다. 자회사 두 곳이 바이젠셀과 보령 바이오파마 상장 이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보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새로운 시세로 뭐 100%, 200% 이런 수익을 무리하게 누리기보다는 적당하게 기술적으로 시세가 딱 나오고 저항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추세 전환을 하는 흐름이 나오다가도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이 뭐 악재가 생기다든지 하게 되면 조정이 확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추세를 이탈했다 생각을 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주는 게 중요하다. 결국 올라갈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그렇지만 예상대로 가지 않을 때는 정리를 해주는 그리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그 기회 비용을 좀 살리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종목들 소개해 드리는 것들 보시면 좀 이렇게 완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송 파업택 같은 것도 있었겠지만 뭐 저런 게 아닌 경우에 지금 뭐 보령 제약이라든지 어느 정도 주가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좀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령제약 지금 IPO 관련 이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 여기서 21선 위로 지금 안착해주고 단기 이평선들 수렴해주고 나서 분출이 나온다 하면 아마 이번에 나오는 거래량이 조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적당하게 보이시는 앞에 이제 3월 한 19일 정도의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는 그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렇다면 굉장히 큰 시세를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저희 목표가 정도까지의 수익만 딱 챙기고 저희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요. 토비스입니다. 토비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뭐 중국 대령 공장에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340억 정도의 투자를 진행 중이고요. 2021년도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 투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게임기 관련돼서 카지노에 있는 슬롯 머신이라든지 이제 벽면에 붙어 있는 뭐 디스플레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토비스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카지노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거의 뭐 손님이 없는 상황이니까 역시나 토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작년도에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300억, 그리고 그 전년도는 285억, 그리고 2017년도는 200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렇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매출도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 종목 지금 코로나19 끝나고 저희 지금 백신 이제 다 접종이 되고 나면 이 카지노 손님들도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8,650원 정도가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줄 경우는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종목에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평가된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 종목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제 생각인데 지분 싸움, 그러니까 이제 적재적 M&A로 인한 그런 뭐 지분적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앞에 이제 언론에서도 뉴스가 한번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상승 추세 흐름 괜찮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울선 오늘 거래량 없이 좀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11선 이탈할 경우, 그러니까 8,180원을 이탈하게 되면 21선을 한번 테스트하러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고요. 조정 나온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8,000원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한 약 2% 정도, 2.7% 정도 수익권이긴 한데 뭐 그 정도에서 정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하시고 좀 큰 시세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요. M게임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그 새로운 신종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뭐 여행 대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연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M게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알려진 이유가 VR 컨텐츠를 그동안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VR 컨텐츠라는 게 사실
한 3년 전에, 한 4년 전에 이렇게 이제 나온 그런 기술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빠른 인터넷 속도가 필요로 했고 5G라는 이제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VR이나 가상 공간의 가상 현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G 생태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M게임도 사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이 종목도 시세에 굉장히 크게 나왔고 거래량이 이제 분출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쳐가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 제가 좀 설명 자세히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셨다가 다음번에 매매하실 때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상승 추세로 만들어져 있는 흐름, 이 5일선이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을 유지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종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추세를 보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뭐 지금 상승 추세 유지 중일 때는 운동으로 조정 나올 때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크게 올라서 상승하던 종목이 자 바닥권에서 보면 뭐 3,000원에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배 이상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10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추세가 부러진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손절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보면 종목 상담할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추세가 부러질 때 손절을 못하고 또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하다가 물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면서 도노리 포트 음봉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죠. 그리고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안 가는 선에서의 비중으로 한번 따라와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침에 한 8시 한 30분에 작전 타임 고수익이라고 서울경제TV 방송에서 또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새롭게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여러분들 함께 시청해 주신다면 수익 내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포트에 대한 AS 받아봤고요. 더 궁금한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너리포트였고요.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N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정말 좋게 상승 마감을 네. 했습니다. 뭐 국채 수익률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경제 지표 호조가 큰 증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네. 같습니다. 연준이 FOMC 회의에서 3월에 이제 자산 매입 규모 축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또 다시 한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이제 화상 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거기서 연준 의장이 아마 뭔가를 밝히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저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성금요일이라 해서 이제 결국 휴장을 했죠. 미국에서는 제일 큰 명절이라 해야 되나? 부활절. 네. 그래서 이제 장은 쉬고 그냥 채권 시장만 돌아갔었죠. 채권 시장만 돌아갔는데 그날 이제 뭐랄까 국채 수익률은 지난 금요일 날은 올랐어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게 뭐였죠? 고용 지표잖아요. 아, 맞아요. 고용 지표가 좋게 네.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 먼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진짜 좋았어요. 네. 슬라이드 한번 정리한 거 보시면은 9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시장 예측 한 뭐 64만, 65만 정도였는데 저기 비하면은 거기다가 내용이 더 좋았던 거는
예측치보다 뭐 한 30만 개 일자리가 더 는 것도 그렇지만 1월하고 2월 전월 2개월에 걸쳐서 상향 조정이 15만 6천 개 플러스 일자리가 네. 애초에 그거 나왔던 것보다 더 좋게 1, 2월에 상향 조정 수정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이날 뭐 1, 2월까지 합하면 한 100만 개 정도 넘게 그런 상황이죠. 물론 그래프 보시면은 워낙에 작년에 이 작년 3월에 너무 컸었죠. 4월이구나. 2020년 1, 2, 3, 4월 달에 그때 막 2천만 개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거는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 극에 달했을 때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회복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뭐 옐런 의장은 한 900만 개라 그러고 아직 회복 안 된 게 그때 사라진 일자리에 먼저 한 830만 개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실업률도 6.2% 전월 6.2에서 6%로 하락을 했는데 0.2%포인트 실업률이 낮아졌으니까 좋은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야 지금 뭐 실업률이 좋아져 할 때 보면은 설명이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서 네. 막 일자리 찾아다니는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이 나 막 굳이 포기할래 하면 그 사람들은 놀아도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런 논리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자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와중에도 실업률이 줄어서니까 내용상으로도 더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자 여기에다가 자 어제는 그렇게 해서 국채 수익률이 또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좀 하락 안정을 보이던 게 워낙 이렇게 좋으니 자 시간당 임금은 마이너스 0.1%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금 상승 조짐이 안 보인다 했지만 그거는 워낙에 이 90만 개 넘는 일자리 가운데 주로 뭐 레젠 호스피탈리티라고 분류되는 주로 이제 식당 종업원 이런 분들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안 이어졌는데 앞으로의 고민은 이거예요. 이렇게 고용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에 임금까지 오르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인플레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금요일 날 국채 수익률이 올라서 사실은 어제 부활절로 금요일 날 쉬고 나서 진짜 2분기가 제대로 시작되는 미국 증시는 어떨까 싶었는데 어제는 또 그게 좋았어요. ISM 서비스 지수가. 맞아요. 좋아도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급해서 그걸 갖다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예측치보다도 좋았고 상회했고 뭐 97년 집계일에 최고의 수치가 나와버렸는데 63.7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52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 예상 네. 50인데 67? 63.7. 63.7.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세부 항목들도 내용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이렇게 훌쩍 뛰어버렸습니다. 훌쩍 뛰어서 자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상황. 자 그다음에 다우지수에다가 살짝 볼린저 밴드 월간 차트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한번 입혀봅니다. 볼린저 밴드 기법은 아시잖아요. 우리 뭐 꼭 데일리 월간 이런 게 아니더라도 분봉에도 볼린저 밴드는 HTS 같은 데서 얼마든지 볼린저 밴드를 갖다 이렇게 덧입힐 수 있는데 단타시는 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상단을 벗어나면 이거는 과하다 싶어서 짧게 매도 치고 또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 아래로까지 푹 빠지면 이거는 저가 매수 기회 이렇게 잡는 그런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이게 이 캔들이 한 3개 이상은 벗어나질 못해요. 네. 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아래쪽이든 위든 간에 3개 이상은 하지 못하는데 이제 살살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뭐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점 이후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했던 게 이번 팬데믹까지도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추세선이고 이걸 갖다가 쭉 평행으로 끌어올리니까 고점끼리도 연결되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채널을 만들면서 많이 가요. 이 채널 상단도 훌쩍 열어버렸으니까 특히 금년 이제 2월, 3월 와가지고 훅 올라와 버렸습니다. 다우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다이버전스. 이 다이버전스가 무섭습니다. 2018년 고점 이후에 2019년, 20년 이 무렵에 왔을 때도 뭐죠? 이때도 사실 다이버전스의 RSI 고점, 시장 고점은 올라가도 RSI 고점은 낮아지다가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이 한번 오긴 오잖아요. 네. 그렇게 왔고 지금도 이때 대비 계속 고점은 올라갔지만 RSI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오기는 온다 말입니다. 좀 큰 조정이 오긴 오는데 그 전에
최대한 한번 땡겨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최대한 땡겨보자. 다치기 전에 많이 먹어두자. 그런 거고. 네. 나스닥도 기술적으로는 결국 좋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좋은 신호는 뭐냐 하면은 지난 2월 16일 고점 이후에 이렇게 나름대로 아래쪽으로의 선이 있었는데 이걸 딱 열고 올라섰고 특히 어제는 많이 오르면서 구름대까지 올라서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다못해 전고점 출하는 가능해 보이는 그런 그림, 자, 그런 그림이 됐는데 이 부분을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흐름이 이렇잖아요. 이 바 차트로 나타난 거는 흰색의 바 차트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죠. 네. 시장 금리. 반면에 이 오렌지 색깔은 나스닥 100 지수예요. 네. 나스닥 종합 말고 100 지수. 이 그래프는 제가 글로벌 모니터에서 인용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오는 시장은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게 사실은 통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렇죠. 증시가 원래 따라가는 네. 거잖아요. 즉 금리가 오르는 만큼 경기도 나쁘지 않은 거고 그때 주식도 오르는 게 그거 한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다?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됐었죠? 금리의 오름세가 미국 국채 수익의 오름세가 너무 가파른 가운데에 1.5%도 올라서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스닥이 특히 기술주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네. 이때부터 우리가 방송마다 시황마다 뭐라 그랬죠? 야, 미국채 수익률이 너무 급하게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흔들린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시장이 조금 적응해가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는 또 알겠는데 주식 투자자분들이 뭐 이런 채권 시장의 뭐 메커니즘이나 뭐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개념이 안 서 있다 보면 오히려 들으면서 더 생소하실 헷갈릴 거예요.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뭘 좀 자세히 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 이제 금년 들어서 유난히 작년에 그냥 고고싱 하던 증시가 특히 이제 나스닥 이런 쪽에 뭐 거기는 우리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급하게 조정을 받으니까 왜 자꾸 이런저런 TV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미국 국채 수익률 얘기를 하지 싶었던 지난 이제 최근 한두 달입니다. 자, 그래요.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주가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미래에 벌어들이는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갖다가 전부 나름대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쭉 더하는 거. 그게 지금 현가화한 이게 현재의 주가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주가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위에 분모는 뭐죠? 분자. 분자는 미래에 벌어들이는 이익들입니다. 이 이익들이고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어떻게 뭐 0몇 퍼센트, 1 더하기 0. 얼마라고 하는 그 퍼센트, 그 할인율,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 금리인데, 뭐 제일 이래저래 하기 편하게 무슨 그 금리가 뭐냐 하는 것은 이제 또 말이 달라집니다만, 미국채 10년물이니 뭐 실질금리 뭐니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금리가 올라가면은 분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네. 2년 후는 또 제곱을 할 거고 3년 후는 세제곱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현가화하는데 그러면 분자가 커진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익을 잘 내는 돈을 잘 벌면은 주가는 올라가요. 반면에 이 똑같은 상황 하에서 이 할인율, 시장의 금리가 커진다고 한다면 이론적인 주가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 하에 보시면은 자, 국채 수익률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위에는 10년물, 밑에는 5년물. 자, 이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 5년물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2년물은 거의 안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 2년물도 막 뜁니다. 2년물도 뛰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2년물 같은 경우는 연준이 2년 내 금리 올리면은 2년 국채 수익률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년물, 1년물 같은 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보는 것이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진짜 10년물, 30년물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채권자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기에. 네. 거기에는 성장에 대한 전망, 인플레 전망, 경기에 대한 전망, 뭐 온갖 것들 거기다가 뭐 턴 프리미엄까지
머리가 아파지는데 자 쭉쭉쭉 올라오더라 하는 얘기고 최근 들어서 이 5년물도 오른다는 얘기는 한 2년, 2021년이잖아요 지금. 연준은 내년, 후내년까지도 금리 절대 안 올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5년물도 꿈틀거린다는 얘기는 진짜 계속 안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짝 요 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요 날은 어제 하루 사이의 흐름입니다. 조금 5년물이 살짝 내려준 거. 이 부분도 컸어요. 네. 주식이 오르는데 컸고 조금 더 이 부분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10년짜리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는 것은 시장에서 말하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에서 미국채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을 빼는 거예요. 물가 연동 국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66입니다. 이거 들고 있어봐야 마이너스 0.66인데 저걸 누가 왜 들고 있어라고 하지만 저거는 나중에 이자를 줄 때 마이너스 0.66%의 금리를 주는 게 아니고 만기 시점에 가서 그 당시 인플레이션율만큼 더해서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저걸 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이론적으로 뭐다? 이 결국 10년 국채 수익률이라 하는 것은 거기서 이걸 빼면은 10년짜리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을 뺀 게 결국은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거죠? 왜냐? 금리라는 것은 명목 금리, 명목 국채 수익률은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 얘기죠. 네. 자, 내가 100만 원 예금했어요. 100만 원 예금해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도 어마무시한 예가 됩니다만 10% 이자를 주면 1년 후에 110만 원. 네. 그런데 1년 후에 냉장고 100만 원 하던 게 110만 원 가버리면은 이건 뭐죠? 즉 100만 원이 110만 원으로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10%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내 실질 금리는 뭐예요? 10%가 아닌 거죠. 그렇죠. 10%에서 물가 10% 빼니까 실질 금리는 제로. 제로인 거죠. 그런 네. 개념이죠. 그래서 명목 수익률은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구할래? 명목 수익률에서 아까 실질 금리를 빼자. 실질 금리는 시장에서 이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된 것 됐죠? 같습니다. 이제 아예 어렵게 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2.36%. 대충 연준은 뭐라고 얘기하죠? 한 2% 인플레이션 정도. 그럼 이쯤 왔으면 뭐죠? 그동안에 하도 인플레이션이 낮았으니까 2% 위에 좀 한동안 머물러도 평균적으로 2%만 되면 금리 안 올릴게 하는 게 평균 물가 목표제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죠? 그게 이제 연준이 내세우는. 그래서 이 정도인데 여기서 그럼 이제 얼마나 쭉쭉쭉 더 올라가겠느냐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안 온다가 지금 뭐예요? 파월도 안 온다 그래? 옐런도 안 올 거야. 뭐 1조 9천억 다음에 2조 2,500억 달러 이런 걸 막 퍼제껴도 인플레 그렇게 예전처럼 안 올 거예요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학계에서는 뭐 서머스나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했던 블랑샤르 같은 사람은 정말 이러다가 무서운 인플레이션 온다 했더니 이쪽에 노벨상 받았다고 늘 자랑하는 크루그만,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들은 좀 멍청이 같은 녀석. 크루그만. 스티글리츠는 서머스 쟤는 지금 뭔 소리를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험한 말 섞어가면서 막 붙고 있어요. 네. 인플레가 진짜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연준이나 옐런 장관이 말하는 게 저게 진짜인지 뻥인지는 몇 년 걸려야 확인돼요. 여기서 걔들을 믿자. 연준을 믿자. 그리고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어주자 하는 쪽하고 그쪽은 뭐겠어요? 인플레 안 올라. 인플레 안 오르고 그래서 결국 뭐 국채 수익률도 이 정도에서 더 안 올라. 그런 얘기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건 거죠. 반면에 아니야 돈을 이렇게 부르셨기는데 네. 고용시장도 저렇게 좋아진다는데 인플레가 안 올까? 임금 결국 올릴 거고 뭐 미국도 중국도 뭐 저렇게 인프라 한다면은 원자재 막 써야 될 거고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 나오는 가운데에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인플레가 안 온다? 안 온다라고 본다면은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여기서 놀아줘야 되는 거고 이 근처에서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데 뭐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런데도 미국채 수익률은 적어도 2% 위로 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는데 인플레는 묶어두고 가려면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얘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실질 금리가. 네. 지금 마이너스 0.66인데 얘가 하다못해 제로까지는 가준다면은 앞으로 한 60bp, 70bp가 더 올라간다? 현대벨에서 60bp 더하면은 미국채 10년물이 2.2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가운데에 지금 시장은 야 됐다. 그래서 지금 미국 지금 살짝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지금 뭐 갖고 계신 앱에서 미국 지수 선물을 살펴보시면은 어제 그렇게 팡 날아갔던 게 오늘도 쭉쭉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흔들흔들하고 불안해하죠. 맞아요. 불안해하는 거는 어제는 지표가 좋았고 또 2분기도 새로 시작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쭉 당겼는데 요 부분이 계속해서 묵직하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그래서 가긴 가되 이런 거예요. 왜? 엉덩이가 약간 빠져 있는 상태 있죠. 네. 야구의 주자들 네. 2루 도루하겠다고 1루에서 살살 왔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뛰긴 뛰는데 언제든지 견제가 오면 바로 돌아설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자세로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코스피도 지금 그런 거예요. 네. 좀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은 그렇죠. 네. 좀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한번 갑자기 또 거꾸로지면은 나는 더 가고 싶어서 그거 하는데 제가 배신 때리는 거 아니야? 제가 그냥 팔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춤주춤하는 거군요. 저러다가 또 빌황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주춤거리면서 가는 시장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당장 큰일이야 있겠어 싶은 그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금리 설명하다 보니 저도 꼬이네요. 어려워.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보면은 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지 알게 되니까 좀 원리를 이해하고 네.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까지 잘 살펴보면서 주의를 기울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네, 있고 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3,300포인트 코스피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최근 들어서 3,300포인트를 이 매체 저 매체에 가서 3,300은 한번 발 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했더니만 오히려 진행하시는 앵커분들이 막 놀리시는데 소장님이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요 이러는데 그래요.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이 우리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느낌이 그러실 거예요. 야, 이게 빠질 그림은 아니다 하는 느낌이 오죠. 네. 그죠? 네. 이게 빠질 그림은 아닌 것 같다. 지난 1월 11일 날 96,800 찍고 이렇게 조정 마치고 이제 다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실적은 좋을 거라고 예상되고 앞으로도 지금 반도체 무슨 공급 부족 이 와중에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고 그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잘 못 가는 거는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기업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도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만 얘기하고 코스피도 일단은 좋아요. 지난 8월부터 11월 랠리 오기 전까지 하고 비슷한 흐름을 그동안에는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모여서 이제 다시 방향 잡을 겁니다 했는데는 일목으로도 보시더라도 이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어떻게 이제 중요한 고비는 올라섰죠. 네. 그런데 이제 힘이 딸리는 거예요. 힘이 딸리는 거예요. 우리 동학개미도 조금 지쳤고 서학개미도 지쳤고 로빈후드도 좀 지치긴 지쳤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몰빵하자고 레버리지 막 쓰고 이러는데 그런 상황이고 이제 3,300의 얘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세요. 아까 다우지수 갖고 얘기했는데 우리 다우보다 더 싱싱합니다. 그러네요. 우상향 채널 네. 확 열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기술적 접근이에요. 지난 2018년 고점에서 팬데믹 때 저점까지 이만큼에 빠져서 돌아서면은 그래서 전고점 열면은 이 정도까지는 가더라. 이 정도까지는 가더라 하는 어떤 엘리어트 파동에서 말하는 그 이 정도까지가 얼마? 러플리 3,310에서 20 사이. 그래서 여기를 얼마 만에 갈 수 있을런지 그렇게 하다 보면 뭐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RSI가 아마 지수가 올라가는 가운데에 RSI 고점은 또 낮아지면서 아마 좀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깊은 조정을 갖다가 예고하는 다이버전스가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지금 채 10%도 안 남았는데 현 레벨에서 3,300까지 요걸 이제 자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저는 자꾸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감나무 저 끝에 남아있는 마지막 감도 내가 먹고 말 것이냐 아니면 쟤는 까치밥으로 남겨둘 것이냐. 네. 그것이 이제 각각 투자자들의 본인의 성향과 투자 철학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 한 거죠.
지금 여기서도 뭐 더 넣을 돈이 없다 하는 분들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마지막 감까지 꼭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